여러분, 당신의 작은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동적이든 따뜻하든 웃기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상 하단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심을 담아 소개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년 동안 손주 봐줬는데 사위가 하는 말이 충격이네요. 한적한 시골 마을 작은 텃밭에서 할머니가 허리를 굽혀 채소를 가꾸고 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지만 손주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여전히 젊고 뜨겁다. 옆에는 어린 손주가 흙장난을 하며 해맑게 웃고 있다. 할머니는 손주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다. 6년 전 딸의 간곡한 부탁으로 도시로 올라와 손주를 돌보게 된 할머니. 할머니는 손주를 키우는 것이 힘들었지만 딸과 사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은 할머니에게 삶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헌신은 사위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기뻤습니다. 하지만 딸은 맞벌이를 해야 했고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주저없이 도시로 올라와 손주를 돌보겠다고 자처했습니다.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낯선 도시에서 손주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주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은 할머니에게 삶의 큰 기쁨이었고 딸과 사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집안에서는 딸과 사위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 매일 아침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점심에는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먹이고 후에는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저녁에는 손주를 재우는 것이 할머니의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돌보느라 자신의 삶은 뒷전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었고 취미 생활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위가 할머니에게 던진 한마디는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딸과 사위, 할머니와 손주가 식탁에 앉아 있다. 사위는 할머니에게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다. 딸은 할머니의 눈치를 본다. 장모님, 저희 아이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가요. 이제 장모님께서 아이 봐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벌써 그렇게 됐니? 시간이 참 빠르구나.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글쎄요, 장모님, 이제 시골로 내려가셔야죠. 저희도 이제 장모님 모시고 살기 불편해요. 아이도 이제 다 컸고 장모님도 이제 좀 쉬셔야죠. 불편하다니. 내가 뭘 그렇게 불편하게 했다는 거니?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됐다는 말이니? 짐이라뇨, 장모님. 저희도 이제 저희 생활이 있어요. 장모님께서 계시면 저희도 불편하고 아이도 불편해요. 아이가 이제 다 컸는데 언제까지 장모님께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사위의 말에 할머니는 충격으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6년 동안 손주를 돌보며 헌신했던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할머니는 사위의 눈빛에서 차가운 냉정함을 보았다. 할머니는 사위에게 짐이 된 존재였다.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딸의 침묵은 할머니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겼다. 그래, 내가 짐이 됐구나.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됐어. 그럼 나는 이제 시골로 내려갈게.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게. 네, 그렇게 하세요. 장모님께서 편하실 대로 하세요.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6년 동안 손주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손주의 웃음소리, 손주가 할머니하고 부르던 목소리, 손주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할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할머니는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딸은 할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사위는 할머니를 배웅조차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손주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 이제 간다. 우리 강아지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한다. 할머니 잊지 말고.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손주의 말에 할머니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다. 손주를 두고 떠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할머니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았다. 딸과 사위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손주만이 할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할머니는 손주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는 시골로 돌아왔다. 텅 빈 시골집에는 할머니 혼자였다. 할머니는 다시 텃밭을 가꾸고 홀로 밥을 먹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손주가 있었다. 손주를 향한 그리움과 보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는 매일 밤 잠을 설쳤다. 할머니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인하다. 그때 낡은 휴대전화가 울린다. 화면에는 딸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다. 할머니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는다. 엄마 사위가. 무슨 일이니 딸아 무슨 일이야? 사위가 또 너를 힘들게 했니? 엄마 사위가 저를 때렸어요. 술만 마시면 저를 때리고 욕하고 물건을 부셔요. 아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이가 조금만 시끄럽게 굴어도 발로 차고 때렸어요. 엄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 밤 지옥이었어요. 딸의 말에 할머니는 충격으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사위가 딸을 폭행하고 있었다니. 할머니는 자신이 6년 동안 손주를 돌보는 동안 딸이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할머니는 딸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할머니는 딸에게 말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엄마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엄마한테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숨겼어요. 엄마가 아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싶어서. 할머니는 딸의 따뜻한 말에 다시 한번 오열했다. 딸은 나를 용서해 주었다. 나를 용서해 준 딸에게 나는 더 큰 죄책감을 느꼈다. 할머니는 딸에게 말했다. 딸아, 이제부터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엄마가 너랑 같이 살자. 엄마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딸은 어머니의 품에 안기며 엄마 라고 속삭였다. 할머니가 딸과 손주를 데리고 시골집으로 돌아온다. 딸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지만 희미한 미소가 번진다. 손주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해맑게 웃는다. 세 사람은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는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다시 행복한 미소가 피어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과연 우리는 가족을 위해 어떤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가족에게 어떤 사랑을 줄 수 있을까? 할머니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딸은 그 사랑 속에서 다시 한번 행복을 찾았다. 이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제시한다. 할머니의 헌신과 사위의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잊고 지내던 소중한 것들을 일깨워줄 것이다. 할머니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도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감동, 웃음, 반전 모두 환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